지금 대만 문화 정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가 세대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대만 문화정책연구원 내부 점검 문건, 한글 관련 소비와 학습 증가율 전년 대비 320%, 서점 판매량 폭증, SNS 한글 챌린지 수십만 명 참여. 회의실에선 처음 이렇게 말했죠. 이건 단순한 한류 유행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타이베이 거리로 나가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시먼딩 카페 창가 한 여대생이 다이어리에 한글로 일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중국어가 아니라 한글로 쓰나요? 그 학생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한글로 쓰면 제 감정이 더 잘 정리돼요. 외국 문자가 어떻게 대만 청년들의 일기장 첫 줄까지 들어간 걸까요? 왜 영어도 일본어도 아닌 한글이 감정의 언어가 된 걸까요? 600년 전 세종이 만든 문자가 지금 대만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만 청년들이 한글에 빠진 충격적인 이유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는 그 보고서를 받은 순간 웃었습니다. 대만 문화정책연구원 외래문자팀 연구원 리니안칭. 제 책상 위 문건 제목은 한글 관련 소비 및 학습 증가 추세 점검이었죠. 옆자리 천밍우가 물었습니다. 위안칭,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저는 파일을 덮으며 답했어요. 밍우야, K, 드라마 보고 한글 배우는 거 하나 둘 아니잖아. 그냥 한류 여파야. 천밍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플랫폼 검색량만 봐도 작년 대비 320% 증가야. 저는 눈썹을 찌푸렸죠. 320%라니. 하지만 그 웃음은 딱 한 달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2주 뒤 타이베이 시먼딩 거리 문구점 쇼윈도에 한글 노트가 쌓여 있었어요. 카페 메뉴판에 한글이 섞여 있었고요. 대학가 게시판엔 한글 스터디 모집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한글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옆 테이블 여학생은 다이어리에 한글로 뭔가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어요. 실례지만 지금 뭐 쓰세요? 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기요. 한글로 쓰면 감정 정리가 잘 돼서요. 저는 숨이 막혔죠. 외국 문자로 일기를 쓴다고요? 집으로 가며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검색 결과 한글 노트 판매량 1위, 한글 스티커 세트 품절, 한글 캘리그라피 도서 베스트셀러 3위. 손에 땀이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회의에서 팀장 황수찬이 물었어요. 위안친, 한글 트렌드 보고서 진행은?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팀장님, 이거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온오프라인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요. 황수찬이 팔짱을 꼈죠. 구체적으로? 저는 자료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서점 한글 교재 판매 전년 대비 412% 증가, 유튜브 한글 학습 채널 구독자 10만 돌파 12곳, SNS 한글 챌린지 참여자 누적 30만 명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황수찬이 천천히 물었죠. 그럼 이건 유행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건 현상입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천밍후였죠. 위안친, 뉴스 켜봐. 한글 토론회가 터졌어. 화면 속 앵커가 말했습니다. 대만 청년들이 한글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 한류 열풍일까요? 문화 정체성 혼란일까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이제 이건 제 보고서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죠. 왜 하필 대만 20대는 영어도 일본어도 아닌 한글을 선택하기 시작한 걸까요? 저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직접 봐야 했죠. 타이베이 시먼딩역 3번 출구, 오후 2시였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대형 서점 2층 어학 코너에서 저는 한글 교재 진열대 앞에 멈췄어요. 20종이 넘는 책이 꽂혀 있었고 3명의 학생이 앉아서 교재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말했죠. 이 책은 발음 설명이 좋은데 저 책은 회화가 많아. 옆 남학생이 답했습니다. 나는 빨리 읽을 수 있게 되는 게 목표야. 저는 다가가 물었어요. 실례지만 한글 배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학생이 웃었습니다. 드라마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한글로 메모하면 예쁘잖아요. 남학생이 끼어들었죠. 저는 한글이 구조적으로 신기해서 배워보고 싶었어요. 서점을 나와 골목길 소품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점원이 반겼어요. 한글 제품 찾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구경이요. 요즘 한글 제품 많이 팔려요? 점원이 웃었죠. 많이요? 이번 달 매출 1위예요. 특히 스티커랑 다이어리, 진열대엔 한글 자음 모음 스티커, 한글 캘리그라피 엽서, 한글 타이포 포스터가 가득했습니다. 점원이 덧붙였어요. 손님들이 말하더라고요. 한글은 쓰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진다고.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가 테이블 여학생 둘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한글을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말했죠. 이 단어 발음 맞아? 다른 학생이 핸드폰을 보며 답했습니다. 응, 맞아. 근데 받침소리 진짜 어렵다. 두 학생은 웃으며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죠. 문제는 한국 간판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대만 청년들의 일기장 안으로 한글이 들어갔다는 거였어요. 오후 4시 타이완 대학교 정문 앞 게시판 한글 스터디 모집 공고가 5장 붙어 있었습니다. 도서관 2층 스터디룸에서 6명의 학생이 모여 있었죠. 화이트보드에 한글 자음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학생 하나가 문을 열었죠. 저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대만 문화정책연구원 리미안 친입니다. 잠깐 질문해도 될까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조용한 스터디룸 안 6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글을 배우나요? 한 남학생이 먼저 답했죠. 저는 한국 친구랑 대화하고 싶어서요. 여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글로 감정일기 쓰는 게 좋아서요. 중국어로 쓰면 너무 직접적이거든요.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저는 그냥 예뻐서요. 쓰는 게 재미있어요. 마지막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배우기 쉬워서요.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거든요. 저는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소통, 감정 표현, 심미성, 학습 효율, 스터디룸을 나와 캠퍼스 벤치에 앉아있는 학생을 봤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뭔가 쓰고 있었죠. 저는 옆에 앉았어요. 다이어리 첫 줄에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죠. 한글로 일기 쓰세요? 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거의 매일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왜 중국어가 아니라 한글로 쓰세요? 학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중국어로 쓰면 누가 볼까봐 불안해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요. 근데 한글로 쓰면 제 공간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외국 문자를 왜 자기 일기장 첫 줄에까지 끌어들이는 겁니까? 해가 기울었습니다. 심원딩역으로 돌아왔죠. 역 앞 광장에서 젊은이들이 한글 플래시몹을 하고 있었어요. 같이 한글 이름 써봐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고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따라 썼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선택이었죠. 다음 날 오전 10시 타이베이 예술대학 디자인학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인터뷰 약속이 잡혀 있었죠. 천 웨이팅. 시각디자인 전공 3학년 학생이었어요. 카페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천 웨이팅은 노트 3권을 꺼냈죠. 모두 한글로 빼곡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웨이팅 씨. 언제부터 한글 쓰기 시작했어요? 천 웨이팅이 노트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작년 3월이요. 처음엔 그냥 예뻐서 시작했어요. 저는 메모하며 물었죠. 그럼 지금도 예쁘다는 이유로 쓰나요? 천 웨이팅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다른 이유예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뭐가요? 천 웨이팅이 노트를 펼쳐 보였어요. 한글로 빼곡히 적힌 디자인 기획안이었죠. 천 웨이팅이 말했습니다. 한글은 감성이 아니라 구조예요. 머릿속 생각을 정리하는데 진짜 좋아요. 저는 얼어붙었죠. 구조요? 천 웨이팅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자음 모음이 블록처럼 조합되잖아요. 생각을 쪼개서 정리하기 딱 좋아요. 그리고 빨라요. 일주일 배우면 바로 쓸 수 있거든요. 저는 노트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정말로 체계적이었어요. 아이디어 분류, 키워드 정리, 흐름 설계 모두 한글로 적혀 있었죠. 오후 2시 디자인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우보한과의 약속이었죠. 우보한은 30대 초반, 책상 위에 한글 타이포그래피 작업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보한이 말했어요. 린 연구원님, 제가 한글에 관심 가진 건 순전히 업무 때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업무요? 우보한이 작업물을 보여줬어요. 한국 브랜드 로고 디자인 의뢰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한글 구조를 이해해야 작업이 가능하더라고요. 우보한이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조합 규칙이 명확해요. 가로, 세로 구조가 정해져 있고 균형이 자동으로 맞춰져요. 저는 질문했죠. 그게 디자인적으로 왜 중요한가요? 우보한이 웃었습니다. 예측 가능하거든요.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통제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우보한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영어는 글자마다 길이가 다르잖아요. 중국어는 획수가 제각각이고요. 근데 한글은 모든 글자가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모든 글자가 같은 크기의 네모 안에 정렬되어 있었죠. 오후 5시 타이완 대학교 언어학과로 향했습니다. 한국어 전공 박준서 교수를 만나기로 했죠.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준서 교수가 문을 열었어요. 린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책상 위에 한글 관련 논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준서 교수가 의자를 권하며 말했죠. 요즘 학생들 한글 학습 열기가 정말 대단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배우기 쉽다는 게 사실인가요? 박준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이에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거든요. 박준서 교수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문자예요. 자음은 혀와 입의 모양,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죠. 그리고 조합 원리가 간단해요. 자음 더하기 모음 또는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받침. 이 두 가지 패턴만 알면 돼요. 저는 손을 들었죠. 그럼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나요? 박준서 교수가 웃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 이틀이면 읽을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고요. 영어는 몇 년 걸리잖아요. 중국어는 수천 개 한자를 외워야 하고요. 근데 한글은 24개 자모만 알면 끝이에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보기까지 좋다면 대체 누가 그 문자를 안 쓰겠습니까? 저녁 6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천민우가 물었어요. 위안친, 인터뷰 어땠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민후야,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어. 한글이 유행하는 이유. 나는 예쁘고 감성적이어서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야. 천민후가 고개를 기울였죠. 그럼 뭔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효율이야. 학습 효율, 사용 효율, 디자인 효율, 전부 효율성 때문이야. 천민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효율성이 유행을 만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도구는 알아서 퍼져. 2주 뒤 월요일 아침, 저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대만 청년 한글 열풍, 문화 정체성 흔들리나. 보수 언론 연합이 공동 사설을 냈어요. 외래 문화 과열 현상에 대한 우려, 청년 세대 언어 문화 실태 점검 필요, 대만 고유 문화 보존 방안 마련해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팀장 황수찬이었죠. 위안친, 지금 당장 회의실로 와. 회의실 문을 열자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황수찬이 신문을 탁자에 던졌어요. 이거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봤습니다. 황수찬이 팔짱을 꼈습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한글 현상 실태 조사 확대하고 대응 방안 마련하래. 간판 정비, 외국어 남용 자제 캠페인, 청년 대상 문화교육 강화, 이런 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미 늦었는데. 오후 2시 문화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장관 천쿤밍이 발언했죠. 대만 문화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청년들이 외래 문화에 무분별하게 빠지는 건 위험해요. 문화정책위원 리수전이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한글 간판 정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장은 좀 다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천쿤밍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르다니. 저는 자료를 펼쳤어요. 간판보다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청년들은 한글로 일기를 쓰고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기록합니다. 리수전이 눈살을 찌푸렸죠. 그래서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간판을 치워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미 내면 언어가 됐으니까요. 저녁 6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천민후가 노트북을 보며 말했어요. 위안친, SNS 난리 났어. 저는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해시태그가 떠 있었죠. 한글은 내 자유. 한글 챌린지 30만 돌파. 우리 문화 우리가 선택한다. 천민후가 스크롤을 내렸어요. 봐, 기성세대가 맞겠다고 나서니까 오히려 더 퍼지고 있어. 정말이었습니다. 게시물 수가 전주 대비 280% 증가했어요. 저는 한 게시물을 읽었습니다. 어른들은 외래문화 과열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드디어 숨 쉴 문자를 찾았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죠. 맞아. 한글은 우리가 선택한 거야. 문화 정체성 운운하지 마. 나는 내가 편한 걸 쓸 거야. 한글 금지하면 더 배울 거야. 맞겠다고 나서는 순간 더 커지는 현상. 그걸 대체 어떻게 막겠다는 겁니까? 다음날 화요일 문화부는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청년 언어 문화 실태 조사 실시, 외국어 간판 정비 가이드라인 배포, 대만 문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오후 3시 저는 타이베이 시청 앞 광장을 지나갔어요. 대학생 50여 명이 모여 있었죠. 한글 플래시몹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한글은 우리 세대의 선택, 문화는 강요가 아니라 자유, 한글 사랑은 범죄가 아니야. 한 학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대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언어까지 통제받고 싶지 않아요. 군중이 환호했죠. 저녁 7시 카페에서 청년 활동가 장쯔한을 만났습니다. 장쯔한은 20대 후반, SNS에서 한글 챌린지를 주도하는 인물이었어요. 장쯔한이 말했습니다. 린 연구원님,
우리는 반항하려고 한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한글이 필요해서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내 생각을 정리하는데. 저는 물었죠. 왜 중국어로는 안 돼요? 장쯔한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중국어는 너무 무거워요. 역사도, 전통도, 어른들의 시선도. 근데 한글은 가벼워요. 내가 새롭게 채울 수 있거든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세대의 언어였죠. 밤 9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글 현상은 외래문화 과열이 아니라 청년 세대의 자기 표현 욕구다. 규제는 효과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천밍우가 물었어요. 위안친, 그렇게 써도 돼? 상부에서 원하는 내용이 아닐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근데 사실을 써야 해. 기성세대는 외래문화 과열이라고 불렀고 청년들은 드디어 숨 쉴 문자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3월 15일 토요일 타이베이 국제회의센터 동아시아 문자체계 비교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저는 참석자 명단을 확인했죠. 언어학자, 문화정책 연구자, 대학 교수들 200여 명이 모였어요. 오전 10시 개회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죠. 첫 번째 발표는 타이완대학교 박준서 교수님의 한글 구조 분석입니다. 박준서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죠. 첫 슬라이드 제목이 떴어요. 한글,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뒷자리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과학적이라니 좀 과장 아니야? 박준서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글은 15세기 조선에서 창제된 문자입니다. 특이한 점은 창제 원리가 명확하다는 거죠.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겁니다.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화면이 넘어갔어요. 한글과 다른 문자의 학습 시간 비교 그래프였죠. 한글은 평균 24시간, 영어는 평균 480시간, 중국어는 평균 2200시간.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뒷자리 노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고 한글이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박준서 교수가 미소 지었죠. 우수함의 기준이 뭡니까? 만약 학습 효율과 사용 편의성이라면 한글은 분명 상위권입니다. 노 교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역사성과 문화적 깊이는 어떻습니까? 박준서 교수가 답했습니다. 문자는 도구입니다. 도구의 가치는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로 판단돼야 하지 않을까요? 강당이 조용해졌죠. 박준서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문자입니다. 순간 강당이 얼어붙었어요. 앞자리 교수 몇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뒷자리에서는 박수가 터졌죠. 젊은 연구자들이었어요. 휴식 시간, 복도에서 교수들이 무리지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 교수가 말했어요. 한글이 과학적이라니. 그럼 우리 문자는 뭡니까? 다른 교수가 거들었죠. 요즘 젊은이들이 한글에 빠진 건 문제예요. 때만 정체성이 흔들려요. 젊은 연구자 한 명이 반박했습니다. 정체성은 강요로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받아야 하는 거죠. 노 교수가 눈을 부라렸어요. 선택이라니 청년들이 뭘 안다고. 오후 4시 종합토론이 시작됐습니다. 패널 5명이 무대에 올랐죠.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한글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화 교류일까요? 아니면 정체성 위기일까요? 보수 성향 패널 왕리천이 먼저 말했습니다. 분명한 건 청년들이 외래 문화에 지나치게 경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진보 성향 패널 류샤오밍이 반박했죠.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의 선택을 억압해선 안 됩니다. 문화는 자유로워야 해요. 중립 패널 장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현상 자체보다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청년들은 한글을 선택했을까요? 박준서 교수가 답했어요. 효율성 때문입니다.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하고 보기 좋으니까요. 왕리천이 손을 저었죠. 그건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문화는 효율만으로 선택되지 않아요. 박준서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왜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습니까? 효율성 때문 아닙니까? 강당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사회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글 현상은 단순 유행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거리의 유행이라고 무시하던 걸 학계까지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뭐라고 부르실 겁니까? 저녁 6시 심포지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천밍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위안친, 뉴스 봤어? 심포지엄이 메인 뉴스에 나왔어. 저는 핸드폰으로 뉴스를 켰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죠. 오늘 열린 동아시아 문자체계 심포지엄에서
한글의 과학성이 화제가 됐습니다. 화면에 박준서 교수 인터뷰가 나왔어요. 한글은 구조적으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건 학문적 사실이에요. 댓글창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학계도 인정하네. 한글 배우길 잘했다. 교수님 말이 맞아. 한글은 진짜 쉬워. 이제 한글은 감정의 영역만이 아니라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포지엄 이후 일주일, 저는 대규모 인터뷰 계획을 세웠습니다. 타이베이, 타이중, 가오슝, 세 도시 청년 30명 직접 만나서 들어야 했죠. 월요일 오전 10시 타이베이 스타벅스 첫 번째 인터뷰인은 대학생 천 샤오메이였어요. 천 샤오메이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글로 빼곡했죠. 저는 물었어요. 샤오메이 씨, 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나요? 천 샤오메이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근데 배우면서 달라졌어요. 뭐가요? 천 샤오메이가 노트를 펼쳤죠. 감정을 기록하는 방식이요. 중국어로 쓰면 너무 무겁거든요. 근데 한글로 쓰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오후 2시 두 번째 인터뷰인은 그래픽 디자이너 장휘팅이었습니다. 장휘팅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글 폰트 작업물이 가득했죠. 장휘팅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에 매료됐어요. 모든 글자가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장휘팅이 설명했어요. 디자인 일관성이 생겨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죠. 오후 5시 세 번째 인터뷰인은 고등학생 린쯔한이었습니다. 린쯔한은 수줍게 웃었어요. 저는 부모님 몰래 일기 쓰려고 배웠어요. 부모님 몰래요? 네, 부모님이 제 일기장을 자꾸 보셔서요. 근데 한글로 쓰니까 못 읽으시더라고요. 화요일 오전 11시 타이중행 기차 안. 저는 노트를 정리했어요. 지금까지 10명을 만났는데 모두 다른 이유를 말했습니다. 타이중역 도착. 네 번째 인터뷰인은 카페 주인 우밍샨이었죠. 우밍샨의 카페 간판에 한글이 섞여 있었어요. 우밍샨이 말했습니다. 한글 간판 달고 나서 젊은 손님이 늘었어요. 특히 대학생들이요. 오후 3시 다섯 번째 인터뷰인은 대학원생 장샤오린이었습니다. 장샤오린은 연구 논문을 보여줬어요. 한글 교육 효과성에 관한 연구였죠. 장샤오린이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학습 곡선이 가파라요. 처음 이틀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은 쉬워져요. 이 구조가 성취감을 주는 거예요. 빨리 배워서 빨리 쓸 수 있으니까요. 저녁 6시 여섯 번째부터 15번째까지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타이중대학교 한글 스터디 모임 10명의 학생이 모였죠.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한글을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친구 사귀고 싶어서요. 저는 자기계발이요. 저는 한글로 SNS 하면 뭔가 특별해 보여서요. 사회적 연결, 자기계발, 차별화. 수요일 오전 9시 가오슝행 고속버스. 저는 이미 20명을 만났습니다.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뭔가 공통점이 있었어요. 가오슝 도착. 16번째 인터뷰인은 회사원 천위안이었습니다. 천위안은 업무 수첩을 보여줬어요. 한글 메모가 섞여 있었죠. 천위안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한글로 메모해요. 동료들이 못 보게요. 업무 기밀인가요? 아니요. 그냥 제 생각이요. 남들이 함부로 보면 불편하잖아요. 오후 1시 17번째부터 25번째까지 연속 인터뷰.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나이도 직업도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어요. 한글은 나를 더 나답게 만든다. 저는 그 문장을 계속 들었습니다. 26번째 인터뷰의 류샤오팅이 말했어요. 한글은 제 감정을 담는 그릇이에요. 27번째 인터뷰의 왕즈웨이가 말했죠. 한글은 부모 세대와 다른 제 코드예요. 28번째 인터뷰의 장샤오하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제가 만드는 새로운 공간이에요. 그들은 한 명도 똑같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론은 전부 같았습니다. 한글은 나를 더 나답게 만든다. 목요일 오후 3시 마지막 인터뷰. 가오슝 해변 카페. 29번째와 30번째 인터뷰인은 쌍둥이 자매였어요. 류메이와 류리. 둘 다 한글 공부를 하고 있었죠. 류메이가 말했습니다. 언니랑 저는 한글로 비밀 대화해요. 재밌어요. 류리가 웃었어요. 맞아. 우리만의 언어 같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30명의 이유를 정리했죠. 감정 기록, 디자인, 프라이버시, 상업성, 학습 보상, 사회적 연결, 자기계발, 차별화, 개인 영역, 세대 코드, 새로운 공간, 공유 비밀. 12가지 이유 모두 달랐지만
하나로 수렴됐습니다. 자기 정체성, 문자 하나가 세대의 자존감과 자기 표현 방식이 됐다면 그걸 누가 되돌릴 수 있습니까? 저녁 6시, 타이베이행 기차 안.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수정했어요. 한글은 대만 청년이 선택한 자기 표현의 언어. 천밍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밍우야. 30명 인터뷰 끝났어. 이제 진짜 이유를 알 것 같아. 천밍우가 답했어요. 뭔데? 저는 타이핑했습니다. 자유야. 한글은 청년들에게 자유를 준 거야. 금요일 오전 9시 문화정책연구원 회의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팀장 황스찬이 파일을 열었어요.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더니 멈췄죠. 황스찬이 말했습니다. 위안친. 이 부분 좀 봐. 저는 다가갔어요. 화면에 제가 쓴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한글은 대만 청년층이 선택한 사고와 감정의 언어다. 황스찬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 표현 너무 강하지 않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에요. 황스찬이 한숨을 쉬었죠. 위안친. 사실이라고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상부 반응을 생각해야 해. 천밍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팀장님. 근데 현장에서 직접 들은 거잖아요. 황스찬이 손을 저었어요. 알아. 근데 표현을 좀 완화할 수 없을까? 예를 들어 선택한 언어가 아니라 관심을 보이는 언어. 이렇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다른 의미예요. 황스찬이 의자를 돌렸죠. 위안친. 내 입장은 이해해. 근데 이 보고서는 정책 자료로 올라가. 신중해야 해. 오전 11시 문화부 중간보고 회의. 저는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에 15명이 앉아 있었죠. 차관 장위민이 말했어요. 린 연구원 시작하세요.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통계 자료였어요. 한글 학습자 32%, 한글 사용자 18%, 한글 관련 소비 증가율 300%.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청년 30명 심층 인터뷰 결과 한글은 감정 표현과 자기 정체성 확립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차관 장위민이 손을 들었어요. 도구라는 표현이 맞나요? 그냥 유행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행은 지나가지만 이건 내면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위원 리수전이 끼어들었죠. 내면화라니 너무 과장 아닙니까? 저는 자료를 펼쳤어요. 인터뷰이 중 73%가 한글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45%는 매일 사용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리수전이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대응 방안은 뭡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대응이 아니라 이해가 필요합니다. 리수전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청년들은 한글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으면 역효과만 날 겁니다. 차관 장위민이 팔짱을 꼈죠. 린 연구원. 우리는 대만 문화를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문화 보호는 강요가 아니라 매력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오후 2시 회의가 끝나고 황스찬이 저를 불렀습니다. 황스찬의 사무실. 문이 닫혔어요. 황스찬이 말했죠. 위안친. 아까 발언 너무 직설적이었어.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생각을 말한 거예요. 황스찬이 한숨을 쉬었어요. 생각을 다 말하면 안 돼. 여긴 연구원이야. 정치적 감각이 필요해. 황스찬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이 부분들 수정해. 선택한 언어를 관심 있는 언어로, 내면화를 경험으로, 자기 표현을 취미 활동으로. 저는 화면을 봤어요. 모두 의미가 약화되는 수정이었죠. 오후 5시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천밍우는 퇴근했고요. 저는 보고서를 열었어요.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한글은 대만 청년층이 선택한 사고와 감정의 언어다. 저는 이 문장을 지울 수 없었어요. 천 웨이팅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제 생각을 정리해줘요. 우보안의 말도 떠올랐어요. 한글은 통제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박준서 교수의 발표도 떠올랐죠. 한글은 구조적으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청년 30명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글은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요. 상부는 문장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들은 목소리까지 지우라고 할 순 없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2개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공식 보고서, 상부가 원하는 표현으로 수정된 버전. 다른 하나는 개인 기록, 제가 직접 들은 목소리를 담은 버전. 공식 보고서, 수정을 끝냈어요. 한글은 대만 청년층이 관심을 보이는 외래 문자다. 청년들은 한글을 취미 활동으로 경험하고 있다. 한글 학습은 일시적 문화 현상으로 보인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록 파일을 열었어요. 한글은 대만 청년층이 선택한 사고와 감정의 언어다. 청년들은 한글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한글 현상은 세대 변화의 신호다. 저는 이 파일도 저장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불편한 진실을 지운다고 이미 시작된 흐름까지 사라지는 겁니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천민후였죠. 위안친. 아직도 연구실이야?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응, 보고서 수정 중이야. 천민후가 물었습니다. 힘들어?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응, 진실과 현실 사이에서. 천민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안치, 넌 이미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수정됐지만 진실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저는 집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어제 제출했죠. 이제 개인 기록을 정리할 차례였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파일 이름은 이렇게 지었죠. 한글 현상의 본질, 리니안친 개인 메모.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록은 공식 문서가 아니다. 하지만 진실이다. 6주간의 조사, 30명의 인터뷰, 수백 개의 데이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였어요. 한글은 K 콘텐츠의 부산물이 아니었다고. 한글은 잘 설계된 문자이자 감정을 담기 쉬운 도구였다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계속 썼어요. 세종은 조선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든다. 600년 전 이야기였죠. 하지만 지금도 작동하고 있었어요. 대만 청년 천웨이팅이 말했습니다. 한글은 제 생각을 정리해줘요. 고등학생 린츠한이 말했죠. 한글로 쓰면 제 공간이 생겨요. 디자이너 우보한이 말했어요. 한글은 통제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모두 세종이 의도한 것과 같았습니다. 쉽게 배우고 쉽게 쓰고 제 뜻을 펴는 것. 저는 다시 타이핑했어요. 좋은 도구는 국경을 넘는다. 문득 박준서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하루 이틀이면 읽을 수 있어요. 영어는 몇 년, 중국어는 수천 개 한자,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하지만 한글은 24개 자모, 그리고 명확한 조합 규칙, 효율성이 문화를 이긴 겁니다. 효율적인 문자는 결국 선택받는다. 오후 5시, 저는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거리를 걷는 젊은이들이 보였죠. 누군가는 한글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요. 누군가는 한글 에코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문화는 강요로 지켜지지 않는다. 매력으로 선택받아야 한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집중했어요. 한글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첫째, 문자는 단순한 기호인가? 아니면 사고방식인가? 둘째, 청년 세대는 왜 새로운 언어를 찾는가? 셋째, 문화 정체성은 보호해야 하는가? 진화해야 하는가? 저는 각 질문에 답을 달았습니다. 첫째 답, 문자는 사고방식이다. 둘째 답, 청년들은 자기만의 공간을 원한다. 셋째 답, 문화는 진화해야 한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좋은 문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배우기 쉬울 것, 쓰기 편할 것, 보기 좋을 것, 생각을 담기 쉬울 것, 감정을 표현하기 쉬울 것. 한글은 5가지를 모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600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 청년들이 선택한 거예요. 국가가 만든 가장 강한 무기가 총이 아니라 문자였다면 그게 진짜 문화 강국이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시먼딘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카페 창가에 누군가 앉아 있었죠. 여대생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쳐놓고 뭔가 쓰고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여대생은 집중해서 쓰고 있었죠. 표정이 평온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종은 조선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600년 뒤 그 문자가 대만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천민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후야, 개인 기록 끝났어. 이제 마음이 편해. 천민후가 답장을 보냈죠. 수고했어, 위안친. 넌 좋은 연구자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타이베이 야경이 펼쳐졌어요.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한글로 일기를 쓰고 있을 거라고, 누군가는 한글로 메모를 하고 있을 거라고, 누군가는 한글로 꿈을 적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게 틀린 건 아니라고.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집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죠.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세종대왕님,
당신의 문자는 지금도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집 앞 편의점 앞 젊은 커플이 서 있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죠. 한글로 적힌 메시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웃었어요. 저는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반겼죠. 저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개인 기록 파일을 열었죠.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더 추가했어요. 이 기록은 공식 문서가 될 수 없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읽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진실이 증명될 것이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창밖 타이베이 야경이 보였습니다. 도시가 숨쉬고 있었죠. 그 어딘가에서 한글은 계속 퍼지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좋은 문자는 결국 국경과 세대를 넘어선다고. 한글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 600년 전 세종의 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다고.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